흥한 당신. 지루한 광고에 리모컨을 움켜잡을 수밖에 없었던 시청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MTN의 화끈한 편성. 5분장은 우리가 책임진다. 마감 스트레이트. 애널리스트 시장 분석부터 이슈 진단, 마감 라이브 중계까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치열한 오후장.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하세요. 자, 박소연의 이슈 픽업 문 열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이 금리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요거 먼저 볼까요? 간밤 이제 연준이 FOMC 회의록 내놓았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가 담겨 있었고 그 이상은 없었다는 판단하에 간밤에 뉴욕장은 그래도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등폭이 조금 두드러졌던 그런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두어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라 합니다. 빅스텝 이 정도 두 번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고 새로울 것이 없으니 시장도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었던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 결과도 우리 예상대로 예상했던 폭에 예상했던 수순을 밟으면서 또 시장은 괜찮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울 수 없는 키워드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시장은 하락 추세이고 그 이유는 내년도에 찾아올지 모르는 이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올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IMF 총재도 직접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요즘에 식량 위기 정말 심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밀 수출 금지, 그리고 최근에는 설탕 수출 금지까지 내렸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팜유에 이어서 닭고기 수출까지 금지하고 나섭니다. 자국 식량 보호주의 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가뜩이나 튜어루 원자재 값에 더 이 불을 붙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라는 지적이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과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 코스피이긴 하나 오늘도 보더라도 오전장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줄여놓은 채 진행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요즘 오전장, 오후장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커서요. 장 마감까지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장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추세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과연 언제까지 내려갈 것인가, 반등이 나올 것인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고민, 또 이거죠. 끝없는 고민입니다. 경기 침체 온다는데 지금이라도 주식 비중을 좀 확 줄여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몸을 사리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공포를 사야 된다고 하는데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다가 그냥 본격적으로 반등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박소연의 이슈 픽업에서는 매주 목요일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을 좀 내다보고자 합니다. 그 기계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그 도움을 한번 받아볼 건데요. 미국 시장은 이미 알고리즘 매매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시장의 하락을 미리 알았고 이 알고리즘 매매가 거의 이성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폭을 더 키웠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쪽에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사람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알고리즘의 매매는 향후 시장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고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활용을 하면서 투자에 있어서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금융투자 조남석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은 생소한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주 하루씩 빼서 이게 뭔가부터 그래서 기계는 뭘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나 뭐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네. 좀 도와주세요. 어떻습니까? 그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해서 일선에 이제 투자를 또 진행하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네. 그 일선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고 또 투자 방향을 또 설계를 해주시고 이런 어떤 PB로서 뭐 어떻습니까? 알고리즘 매매라는 것이 진짜 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정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셔요? 어떤가요? 뭐 그간의 그 펀더멘탈을 뭐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펀더멘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뭐 그다지 결과가 안 좋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더 도움을 받고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네. 저희는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본 거거든요. 네네. 저는 뭐 그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나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업무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뭐 일단 저희가 판매하는 판매 상품에 네. 그 뭐 AI니 로보 어드바이저니 뭐 알고리즘 매매니 하는 상품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상품을 팔아봤더니 또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몇몇이 있었고 네. 그런 걸 통해서 도움을 그 상품의 수익률이 좋아졌다는 걸 알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제 고객한테 직접 안내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리즘 매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자료 하나씩 보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그 알고리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화면을 네, 좀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시작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네. 화면이 좀... 맨 앞장으로 넘어갈게요. 저희 네. 화면에 그 자료를 돌리고 있는 사이에 네. 부장님 편하게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알고리즘이 필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 페이지가 지금 필요한데 이게 네. 엉뚱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네요. 네, 요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애니메이션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뭐 바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장에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뉴스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F라고 하는 부분은 펀더멘탈 투자, 전통적인 시장 가치 분석을 통해서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렇게 투자를 해왔고 많은 분들이 현재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A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AI일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숨겨진 가격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키를 찾고 네.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시장을 대응하고 수익화한다는 측면에서 알고리즘이 잘 활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기술자는 사실 부장님이 아니시니까 네, 저는 뭐 이게 뭐 뭐 어떻게 아니고. 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대략 뭐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실적은 당연히 이제 기반되어 있는 것일 테고 네. 뭐 경제 지표라든지 네.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냥 보면 되는 건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뉴스들이요? 뭐 사실은 제가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확한 네, 답변을 드릴 네. 수는 없고요. 저는 공개된 알고리즘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도식화하고 보여주는 결과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뭐 사회적 관심이 있었던 알파고 사건 이후에 네.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거니까 저는 한 3, 4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꽤 시간이 오래 흐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3, 4년 전부터 꾸준히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 오셨으니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이래서 괜찮구나라는 거를 이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일 테고요. 네.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것이요. 시장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팁이 요즘에 참 필요해요. 그런데 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요즘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얻어갈 수 있을지 뭐 그런 팁을 좀 전해주세요. 뭐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값이 있거든요. 네. 그 값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걸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투자 심리에 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욕심으로 네. 알고리즘이 보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인간인지라.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제가 뭐 사용한 지는 3, 4년이 됐다고 하지만 네. 아직도 많은 고객님들이 그쪽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실수들을 계속 하고 있긴 아니, 합니다. 한 번씩은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은 것이요. 분명히 나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 나와 같은 의견이 나왔을 때 이제 따라가고 약간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어쨌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자료를 한번 부장님 볼까요? 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뭐 풀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내용이 지금 좀 제가 담겨 있을까요?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그건데요. 네. 잠깐만요. 네, 이쪽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단에 있는 주황색 선이 그 오렌지색 선이 외국인 수급을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주황색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가격의 하락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게 외국인 수급을 나타내는 그래프니까 뭐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승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 외국인들이 같이 사고 있다라는 거죠. 뭐 더 특이하면은 이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인데요. 많이 하락했다가 상승을 하는 이 부분에서도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파란색 박스 안에 보면 그러면 네. 하락하다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가격을 다시 하락하게 되는 거죠. 빨간색, 네네. 빨간색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같이 상승을 하다가 그 깊은 조정을 받고 있어도 외국인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반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외국인들의 힘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도식화해서 알고리즘에 보여주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참을 올라가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막 하락세를 타게 되면 그 하락이 저 끝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곧 반등할지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뭐 아니면 도니까 이쪽이다 배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기 쉬운데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다면 외국인 지분의 추세를 보여주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본다. 그러면 이제 나름의 뭐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부장님. 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 두 가지가 마음에 드는데 뭘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이 이게 더 좋소 이렇게 좀 결과를 보여주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 게 저도 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 게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투자자들이 아주 흔하게 겪는 고민이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 방법을 알고리즘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스프레드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스프레드 분석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지금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나스닥 100을 살까? 네. 아니면 테슬라를 살까?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알고리즘의 결과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줘요. 이거는 두 종목의 가격 흐름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나스닥 지금 왼쪽에 있는 나스닥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굳이 두 종목 중 하나를 사신다면 네. 나스닥을 사시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나스닥이고 파란색이 테슬라인 테슬라죠. 건가요? 예. 예.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빨간 선이 위를 향하고 있으면 그게 더 좋다는 건가요? 왼쪽에 있는 종목하고 왼쪽에 있는 종목.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두 개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나스닥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 오른쪽에 있는 종목이 테슬라.
네. 예, 그러면 저희가 두 개 주 중에 어떤 걸 살지를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스프레드 분석을 하면 그 맨 오른쪽 차트가 네, 되나요? 오른쪽 차트. 그래서 네. 그 네모칸 부분에 보시면은 두 개의 가격 흐름을 비교했더니 그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둘 중에 선택을 하실 때 나스닥 100이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 차트가 나온 거잖아요, 부장님. 네네. 그런데 저게 지금 현재 저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나스닥 100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프가 변하게 됩니다. 그때 네.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그 네네네. 말씀이군요. 그래서 뭐 다른 네.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 이건 뭔가요? 네. 다음 이제 장 제가 다음 가보겠습니다. 장에서 제가 이제 다른 그래프를 지금 엑슨모빌과 변한 거. 테슬라이네요. 네네. 엑슨모빌 테슬라 전에 지금 질문하신 게 있으니까 지금 요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닥 150. 네네. 코스피와 둘입니다. 코스닥의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네.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보면 그래프가 아까는 우상향이었지만 지금은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무엇을 사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 네네. 알고리즘은 코스닥 150 그러니까 코스닥 대형주를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코스닥 150 150을 네네.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유리하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오. 투자하는 게 유리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시장의 네. 움직임은 알고리즘이 계산하는 값으로 네. 코스닥 시장이 훨씬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 박스 안에 부장님, 네. 코스닥 150이 아래에 있는데 그래도 그게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가격 비교를 나타낸 그래프이기 때문에요. 네. 그 결과치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데요? 네. 아니, 오늘도 공교롭게 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네, 시장이 또 코스닥이 또- 두드러지고 있는 흐름을 네. 보여주기도 하고 네. 이게 부장님 오늘 기준으로 캡처가 된 그런 아니 저는 자료입니까?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어제 네, 기준인데 어제 기준으로. 시장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캡처를 했고 오늘 장 열어보니 코스닥 시장이 또 코스닥이 강합니다. 강하죠. 그게 알고리즘의 놀라움이기도 합니다. 네, 계속 볼게요.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또 알면은 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네, 뭐 제가 조금 뭐 보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로 엑슨모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엑슨모빌을 좀 가서 보면은 아까 엑슨모빌과 테슬라의 비교 차트였던가요? 네, 그래서 이 화면을 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엑스모빌 근데 너무 많이 올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살 것이냐 아니면 전기차 대표주니까 테슬라를 살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뭐 사실 많이 일반 심리로는 많이 빠진 종목을 사고 싶어 하세요. 근데 알고리즘은 네. 그렇지 않다. 여전히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엑슨모빌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실은 이제 두 종목을 말씀하셨을 때 저도 그래도 뭐 전기차 대장 그리고 많이 빠진 테슬라 아니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알고리즘은 단연 엑스모빌이 강했고 더 강할 것이다라는 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약해진다면 먼저 예를 들어드렸던 네. 우하향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아하, 예. 오, 정말 계속 들을수록 흥미롭습니다. 그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한 뭐 팁도 우리가 그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해외 투자에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요. 그런 서학개미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해외 투자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의 정보가 확실히 작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것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해외 주식 시장은 각 주식 시장에 따라서 산업별 분류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준화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했는데 이미 이제 고민해 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S&P하고 MSCI에서는 긱스 지수라는 거를 개발을 했거든요. 공포 지수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그래서 기초 소비에서 공공재까지 뭐 10종목의 산업구 총 10개 섹터로 해서 네. 세부 종목을 분석하고 있고 전 세계 종목을 이 안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이게 S&P 500이거든요. 네. 그러면 S&P 500에 저희는 이제 빨간색이 투자하기 유리한 환경이니까 아, 그래서 그러면 빨간색이 많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 에너지와 공공재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알고리즘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IT나 소비
금융 섹터까지도 파란색이 많네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에너지는 거의 올 빨강, 네, 이건 공공재 상당 부분 빨강 이렇네요. 뭐 공공재라고 하면 한국전력 같은 건데요. 아. 지금 원자재와 에너지가 네. 이슈화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서학개미 분들 요 화면 캡처해서 투자 방향 또 세우시는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굳이 또 S&P뿐만 아니고요. 네. 그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에도 이게 시가총액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네. 뭐 에너지하고 공공재는 뭐 당연히 당연히네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좀 나스닥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건강관리. 예, 건강관리 쪽도. 네네. 물론 이제 종목마다 이제 사인이 좀 다르긴 하나. 하지만, 네. 그래도 상당수의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도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관리 섹터 관련한 종목.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암젠까지요. 예, 눈여겨보겠습니다. 뭐 또 중국도 같이 한번 또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예, 그 심천 증시를 그 투자할 수 있는 성강통, 네. 그다음에 그 상해 증시를 투자할 수 있는 후강통이 있는데요. 선강통, 후강통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오랜만에, 부장님. 네. 한동안 이제 중국 투자에도 굉장한 붐이 일었었다가 이제 다행히 이제 미국 쪽으로만 다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요. 중국 쪽도 한번 보죠. 뭐 어떤 것들에 빨간불이 들어와 뭐 있습니까? 같은 분류기 때문에 기대하신 대로 에너지 공공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네. 와중에도 후강통에 있는 쪽이 유리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 맥락이라면 미증 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딱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알고리즘 매매의 그 결과물이 똑같잖아요. 에너지 공공재.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도 비싼 섹터에서 한번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막연히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네. 근데 뭐 국내는 사실은 저희가 네. 그렇게 많이 따라가거나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아마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뭐 제가 이제 따로 지금 준비는 안 했지만 네. 왜냐면 너무 말씀드릴 게 없어서. 네, 근데 네. 아까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은 외국인 지분율의 움직임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쪽에서는 그 에너지 공공재 섹터가 그래도 강한 모습이었었어요. 네. 그 뭐 에너지 쪽이. 근데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요. 그럼 이제 핵심 포인트 부장님께서 네. 하나만 더 짚어주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는 국내 투자자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좀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면 괜찮을까요? 알고리즘 매매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신호, 나오는 신호를 좀 말씀 주십시오. 네, 뭐 지금 뭐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뭐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왔었는데 우리 시장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빠져나가는 있고 상황이라. 빠져나가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도 그 와중에 알고리즘이 말해주는 강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에서는 중형주가 강세의 지금 흐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형주들은 뭐 살짝 접어두시고 중형주에서 오. 뭔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업종을 보면 뭐 내내 에너지 막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기 가스라든가 운수 창고 비금속 쪽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코스닥을 좀 보면 코스닥은 대형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뭐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와중에 IT 부품이나 기계 장비, 일반 전기전자 이런 쪽에서 투자 기회를 잡으시는 게 그래도 유리한 상황이죠. 아니 오늘 시장이랑 나름 똑 떨어지는 네. 것이 코스피 시장에서 관심을 갖자라고 이제 신호가 나온 섹터 안에 오늘 가스 관련 종목, 네. 조선주들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상승폭 줄이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중심이 조금 더 강한 모습. 사실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뵀었던 많은 이 출연자분들께서는 코스피 그 중에서도 그냥 시총 상위권, 대형주 이거를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알고리즘은 또 다른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이제 계속 이제 부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알고리즘 매매를 토대로 해서 시장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대칙동 골드클럽 조남석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부장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